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수괴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님 모셨고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미연님인데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셨고요. 네. 회령 출신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입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회령 여성들이 제일 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미연 씨를 두고 생긴 말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근데 여성 출연자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뭐 무산분이 무산분이 제일 미인이시다. 무산은 온 사람만 이쁘고 네. 안 온 사람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이제 회령 여성들이 이쁜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이미연 씨를 보면 그 말이 뭐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들께서 사실은 김일성이 첫 번째 마누라 김정숙이 회령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회령 미인이라는 말이 나왔지. 아마 원래 전통적으로는 강계 미인 뭐 이런지 않나요? 어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회령 미인만 한다. 제가 그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그 김정숙에 관련된 그 고향이어서 뭐 이쁘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여진족들이 해령에서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진족 후예들이 많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쁘다. 근데 북한에서 살 때도 약간은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황해도 쪽에 가보게 되면 확실하게 조금은 좀 차이가 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시청자분들이 괜히 또 황해도 출신 탈북자 여성분들이 저를 또 이렇게 그럴 수가 있으니까. 박수혜라든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황해도 출신이군요. 황해도 사리온 출신이니까 어쨌든 뭐 이미연 씨만 보면 그런 말이 있다 그냥. 예. 그렇죠. 자, 유치원 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탈북 여성 중에 유치원 교사는 거의 유일하신 거 아닌가요? 유일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픈된 탈북자 여성분들 중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유치원 선생도 그 제대로 레귤러 교육을 마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단기적으로 양성반 나와서 한 분은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집가기 전까지 또 대체로 유치원 선생은 이게 미혼자들을 시키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이미연 씨처럼 사범대학을 나와서 정식 그 교사가 된 분은 거의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북한 유치원 의무 교육이죠. 예, 그렇죠. 북한은 그러니까 11년제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까지 11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12년으로 바뀌어지긴 했는데 역시나 변함없는 것은 유치원 1년 과정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학령전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교육을 만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초교육을 아주 잘 다져서 원래 보내는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모든 애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7세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거주 지역 가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체크를 하고 유치원에 안 나오는 뭐 이렇게 등록을 안 하거나 이런 분들 가서 다시 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근데 북한에서 사회적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1년을 무조건 받아야만이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이런 생각들이 쭉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보내십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유치원은 타가소를 마치고 가는 거죠. 그렇죠. 타가소랑은 다르죠. 여기서 말하면 어린이집이 북한에서는 타가소고 그리고 유치원은 또 별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 유치원은 한국 유치원과 좀 다른 점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냥 초등학교 1학년 과정처럼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 막 놀게 하고 무슨 불이한 환경에서 놀면서 뭐 교사가 그 놀이에 참여했다가 뭔가 이끌어내고 이런 수업 이런 것이 아니고요. 수업이 정규 수업이 있고 정규 교과목이 있고요. 정규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거의 좀 유사하게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뭘 가르칩니까 그러면? 일단 교과목이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그 왜 정치사상 교육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숙,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린 시절 이야기 교과목이 있고요. 그래서 생애부터 죽을 때까지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했는지 유치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나온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말, 국어죠. 우리말, 셈세기, 그다음 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놀이, 체육, 관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이 교수 교과목이 있고 놀이, 체육, 관찰은 교양 교과목이라고 해서 따로 오후에 그야말로 이 놀이, 체육 그거 관찰이 우리 남한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처럼 애들과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막 놀면서 뭔가 놀이도 하고 어떤 뭐 애벌레도 하게 되면 관찰도 하고 탐구도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교양 수업이 있고 또 정규 교과목이 따로 있고 수업은 30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0분 수업을 오전에 2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자고 또 오후에 또 오후 일과가 있고요. 그래서 30분 동안에 매 일주일마다 수업 시간표가 있어요. 학교처럼. 몇 시까지 등교를 합니까? 등원을 합니까? 등원이요? 네. 등원은 보통 수업이 9시 20분에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등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아침 체조라고 해서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보통 한 8시 반 이전까지는 애들이 다 거의 다 등원을 합니다. 그래서 등원 시간이 8시 반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놀고 있다가 한 8시 한 40분, 45분 이때에서 애들 아침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준비를 한 다음에 9시 20분부터 1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교시. 그럼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데려다 주는 모여서 보통 이제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으시고요. 또 너무 가까운 애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아침에 데려다 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부모님들은 애들이 혼자서 옵니다. 혼자서 와서 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오거나 유치원에 또 올 때 어떤 날에는 또 애들이 막 유치원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예, 부모하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일부러 데리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7시 반까지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그 전에 북한에 이제 그 어린 시절 이야기 수업이 이루어지는 연구실이 있습니다. 예, 충성심, 고치 뭐 이런 차원에서 그 연구실은 먼지 하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시쯤 출근해가지고 연구실 보이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막 물걸레로 닦고 막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정규적인 출근 시간이고 7시 반 이후부터 수업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8시부터는 운동장에 애들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애들이 빨리 오는 애들이 있고 늦게 오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애들 오는 것을 일일이 어린이 맞이라고 해서 30분 동안 저희는 어린이 맞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반겨주고 왔니? 이렇게 부모님들도 잠깐 또한 얘기할 때도 있고 어제 뭐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 맞이도 하고 재밌긴 합니다. 그럼 이미연 선생님 근무하시던 데는 학생 수와 선생님 숫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북한에서 유치원은 국가 유치원과 공장기업소 유치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유치원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공장기업소에 소속되지 않고 해당 그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통제하는 그야말로 유치원 중에는 약간 급이 좀 높은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군별로 한 6개 내지 7개 정도 뭐 직할시 같은 게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저희 고향 해령시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장기업소 소속 유치원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 그 부설 초등학교 하는 것처럼 네. 북한들이 이렇게 부속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 유치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고 저희 유치원은 규모가 정말 무슨 이렇게 완전히 큰 유치원은 아니고 그렇다 또 작은 유치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교사들은 책임 교양원 분이 계셨고 입안 5명 정도 됐었고요. 그 외에 이제 보조 인력, 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원장 선생님 계시고 세무 회계를 보시는 격리 선생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석탄
이렇게 하목을 보장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목수, 책상, 뭐 의자 이런 걸 거치는 뭐 건물 보수, 경비서 지는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지원 인력이 또 그리고 요리사 어머니가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한 15명 이내 그 정도 됐었고 학급 수는 4개 학급이었던 것 같아요. 예체능 반까지 해서 그냥 5개 학급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북한은 학급이 높은 반하고 낮은 반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건 뭡니까? 높은 반이라고 했었을 때는 딱 1년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가는 게 7세 애들이 오는 그런 것이고요. 낮은 반이라고 했었을 때는 완전히 이게 의무교육에 속하지는 않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북한에는 뭐 복지라는 말이 없긴 한데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부모를 둔 그런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뭔가 이렇게 헌신을 한 우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가족의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 운영 자금이 인풋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사회기관, 기업소, 대학, 유치원도 학교도 할 것 없이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비용이 이제 조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기반이 되시는. 그건 이런 장마당 경제 출연 이후에 그렇게 개인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애를 조기 교육시키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북한에도 치맛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애를 붙이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7세부터 와야 되는데 이제 우대 가족들은 6세 애들을 받습니다. 낮은 반 해가지고 1년 공부시키고 높은 반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4살, 5살짜리들을 붙이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것도 높은 반에 보내달라. 그러니까 낮은 반은 교양 수업만 이루어집니다. 놀고 뛰어놀고 이런 것만. 근데 높은 반은 아예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월반을 시켜달라. 예,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해달라. 대신 1년 동안 유치원에다 이만한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유치원 내에서 그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반에 넣을 이 부모님이 교사까지 선택을 합니다. 이 선생님 반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4살짜리, 5살짜리를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받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게 말하자면 이제 돈이면 다 되는데 유치원에서마저도 이제 조기교육 학부모의 열풍이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북한의 유치원은 한국전쟁 끝나고 한국전쟁 전만 해도 해방 직후나 뭐 유치원이 타가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소유권 자체가 다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제 집단화 협동화되다 보니까 이게 다 유치원도 그러니까 부모가 다 일을 나가야 되니까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타가서 유치원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전쟁 후에 태어나서 말하자면 유치원 1기 졸업생인데 지금 혹시 그 지방에도 평양에는 뭐 주타가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 유치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지방에는? 그게 그러니까 그 유치원 이런 유치원에 관련된 이런 법령이나 헌법 같은 데 보게 되면 15일 유치원, 주 유치원 해가지고 15일 동안 애를 맡기고 안 찾아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주 유치원은 일주일 동안 맡기고 그냥 거기서 애들이 그냥 숙식, 공부 다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서 됐냐면 주로 공장기업소 유치원이나 협동농장 소속 유치원들에서 예전에 그런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1일 유치원. 예, 그래서 아침에 그냥 맡겼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이것이 환경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저녁에 따로 뭐 할머니 선생님이라든지 애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애들 숙식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요람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지금 힘에 부치는데 어떻게 애들 잠자리까지 유치원에서 그거를 다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3시를 또 애들을 이렇게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왜 급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래 유치원에서는 요리를 해서 애들을 점심을 먹여야 되는 것이 원래 규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식량이 국가에서 공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럼 아침 저녁을 어떻게 먹을 건데요? 그렇다 부모님들한테 쌀을
뭐 바치시오, 뭐 쌀을 걷어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또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일일 유치원. 네. 아까 유치원에 요리해주는 아주머니도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요리해준 아주머니들은 그냥 형식상 그런 직제가 있으니까 형식상 있는데 왜 애들이 그 이렇게 밥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먹으려면 정말 최소한 따뜻한 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네. 이렇게 따뜻한 물 아니면 어느 정도 교사들이 따로 이렇게 뭐 소토지밭이나 떼기밭 같은 것을 부여를 받으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좀 이게 뭐 콩이라든지 그러면 된장을 만들어 가지고 된장국이라고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는 유치원은 된장국이라도 끓여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아이들의 영양 식단을 해서 균형 잡힌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막 요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요리실이라는 이런 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불 떼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뜨거운 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북한에서 예전에 그 콩우유라 해가지고 콩을 직접 짜서 우유를 만들어서 여기서처럼 가공한 것이 아니라 콩 가지고 우유를 짜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콩우유차 배달이라 해가지고 유치원마다 우유차들이 막 다니면서 콩우유를 배달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리사 어머니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또 그걸 끓여야 되기 때문에 끓여서 매 밤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 유치원 하면 이제 타가수 유치원이 가장 관심사가 그 어머니들은 그 간식, 사탕, 과자. 그러니까 북한은 상점에도 사탕 과자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유치원 타가소에 가면 그게 공급이 되는데 그것도 아마 사정에 따라서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랬겠죠. 어땠습니까? 그 간식은 공급되는 게 정말 거의 없었고요. 왜 그 유엔 국제 아동 기금에서 가끔씩 간식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내줬었던 것이 뭐냐면 손가락 과자. 한국에도 있던데요. 이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이만큼 네. 생긴데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늘고 긴 가늘고 좀 두툼한 네. 이런 과자가 왔었어요. 그 위에 이게 왜 그 빵도 아닌 것이 과자도 아닌 것이 이렇게 푹푹한 애인데 네. 거기에 왜 설탕 가루 물을 이렇게 쫙 입힌 그런 것이 왔었거든요. 아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또 받았는데 수량이 작잖아요.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그게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낱개로 한 개씩 애들에게 나눠줍니다. 집에 갈 때면 한 개씩. 네, 한 개씩 이렇게 나눠주죠. 한 봉지도 아니고. 근데 애들은 이게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 정말 잘 사는 애들은 뭐 이게 손가락 과자 같은 거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집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집 아이들은 집에서 훨씬 좋은 거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원에서 주는 간식이 그렇게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유치원에서 타는 걸 좋아하고 애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손가락 과자 한 개를 먹겠다고 난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게 그것도 매일매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됐을 때만 나눠주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애들 간식 참 많이 뺏어 먹었겠네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뭐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손가락 과자라는 게 저희한테도 되게 희귀하고 좀 먹어보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북한에서 왜 여기서는 갈치라고 하긴 하는데 갈치 현상. 갈치. 갈치하다. 예. 근데 북한에서 왜 이제 약간 좀 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절위원회. 조절위원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절위원회가 일단 1단계가 그 유치원 교사들이 조절합니다. 조절위원회 약간 약간 뭐 구성원이라 해야 되나요? 네. 예, 조절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상위급 조절위원회가 그 창고장 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급 딱 조절하고 그 또 상위급 조절위원회 위원장급쯤 되는 사람이 원장님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되죠. 네. 이 세 단계를 분리해가지고 각자 다 조절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애들이 한 개씩 한 달 동안 나눠주는 그것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한 보름 정도 나눠주고 나눠줬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보름 정도치를 저희가 조절을 하는 거죠.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조절해서 선생님이 먹나요? 아니면 어디 갖다 또 바치는데요? 선생님이 좀 먹고요. 원장 선생님도 먹고 그러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했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수평 이동이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수평이동. 그래서 많이 드셨습니까?
저희 교사들한테 많이 수평이동해서 왔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호물자 실제로 맛도 보시고. 그랬죠. 네. 예. 화장실을 비롯한 유치원 시설은 어떻습니까? 유치원 시설은 저희 유치원은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었었고요. 1층에 연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장실이 있고 요리실이 있고요. 그렇게 쭉 있었고 2층에 다 이렇게 그 교사 학급 교실들이 쫙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 애들이 그러니까 유희실이라고 해서 밖에서 왜 눈이 오고 비 올 때는 밖에서 애들이 이렇게 아침 체조 같은 거랑 못 하거든요. 그럴 때는 실내에서 애들이 체조할 수 있는 유희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좀 넓은 공간인데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창고가 있었고요. 실내에 화장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평양에 같은 평양 유치원급이 있는 창강 유치원이라든지 대동문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내에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유치원들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예, 밖에 있고요. 애들 유치원용 화장실은 밖에 있는 북한에서는 화장실이라는 말보다는 변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소가 그러니까 변소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우측에 2개 해가지고 유치원 교사들이 이용하는 성인 변소가 있고요. 딱 이어서 애들 쬐꼬맣게 해가지고 만든 이런 애들 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서 이렇게 휴식 시간에 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그러죠. 근데 문제가 재래식이고. 재래식이죠. 네. 예. 왜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얘네들은 이게 그거를 똥오줌을 잘 못 가리거든요.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도 가만히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반에도 남자애가 4살짜리가 있었어요. 얘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일단 앉아 있어요. 네.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앉아 있다가 선생님 똥 이러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얘네들은 이게 관략근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똥 아니면 오줌 할 때 바로 들고 뛰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좀 지장이 있죠. 그리고 또 6살짜리 이런 애들은 밖에 저희 고향은 참 추웠어요. 막 영하 20도. 해령이 춥죠. 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애들은 바지에다 쏩니다. 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걸 다 애들 옷을 벗기고 그래서 약간 그런 습관이 있는 애들은 부모님들은 옷을 같이 보내주거든요. 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말하자면 어린 시절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예. 주입시키는 거죠. 예. 그 교육실 안에는 우리 학교나 이런 데처럼 도록 해설판이 있다든지 사진이 있고 그렇게 어떻게 돼 있죠? 그거는 사판도 만들어 놓는. 맞아요. 그러니까 연구실은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좀 거의 흡사 유사한데요. 연구실 일단 문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 세 면, 그러니까 앞에 정면만 빼놓고 양쪽 면하고 뒷면 해가지고 2줄로 사진이 쫙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36개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유치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하게 되면 김일성 도록 1판부터 시작해서 제1판, 2판에서 쫙 두 줄 해서 36개 판이 짝이 3개 쫙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개 판에 사진이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 사진 있고 보조 사진 2개 있고 그래서 그 도록이 쫙 있고 앞에 정면에 사진이 걸려 있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모 이런 사진이 걸려 있고 앞에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 이 가운데에 사판이 있습니다. 사판은 뭐냐면 모조품.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김일성 하게 되면 만경대 고향지, 김일성이가 태어난 생가, 김정일이 태어난 생가 이것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니어처. 미니어처.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공급이 됐었어요. 다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근데 김일성, 김정일은 공급이 됐었는데 김정수와 김정은이를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숙이를 만들어라 하니까 이게 사진 같은 것은 다 내려오는데 이게 사파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또 해룡이 김정숙이다 보니까 김정숙 하게 되면 진달래꽃, 백살구입니다. 이거를 앉아서 큰 나무를 다 만들고 저희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사판을 제작해서 하고 그 주위에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교실보다 최대한 정숙 떠들면 안 되고 이건 연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36개 판 이거 도록은 1판에서 1, 2, 3절이 있고요. 2판에서 1, 2, 3절.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다 있고 춤이 다 따릅니다. 그래서 1절은 이 주사진, 2절, 3절 이렇게 해서 그 한 판에 도록 노래춤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치원의 수업이 교사가 막 이렇게 계속 교사만 얘기하는 수업이 아니라 노래와 춤으로 이렇게 일관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그 애들이 그걸 다 보고 외워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외워야 되고 교사는 무조건 그것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애들이 왜 주의 집중력이 10분을 초과 못합니다. 6세, 7세는. 네. 그래서 막 떠듭니다. 그래서 떠들고 이럴 때는 그 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노래 부를 때 있고 막 춤출 때가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어린이들이 우리 저희 경험으로도 그때 바로 이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될 때 제일 위대한 사람은 저는 김일성, 김정일 거의 신에 가깝도록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꾸 크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게 북한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이거 말하자면 뭔가 알기 시작할 때 그 교육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북한이 그 아주 그걸 딱 노린 거죠. 아까 예체능반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별도의 반입니까? 그렇죠. 예체능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일단은 별로 없고요. 오후에 수업이 다 진행된 다음에 오후 시간대에 애들 그 예체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예체능을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노래를 잘하는 뭐 이렇게 노래반 들어가거나 무용반 들어가거나 바이올린 반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도 기본적인 기초 교육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업은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가서 해당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1대1 가해를 받죠. 그래서 받으면서 이게 그것은 따로 약간 이렇게 소리가 자꾸 많이 나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덜 들리는 교실하고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다가 구비를 해놓고 가르치죠.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한도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이게 원아들을 유치하는 원아들을 이렇게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유치원만의 이렇게 특색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치원은 야 거기에는 바이올린을 뛰어나게 잘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더라. 어느 유치원은 야 이게 영재를 키우는 선생님이 계신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과 경쟁은 자본주의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북한이 자본주의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미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유치원 내부 안에서도 아까 제가 말했던 치맛바람이라든지 이러한 뭐 예체능반 해가지고 거긴 더 센가요? 그러면 치맛바람? 센 것 같지는 않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저 이미연 선생님 때부터 이제 장마당 경제가 들어서면서 아마 치맛바람이 세진 것 같은데 원래 또 당국이 그걸 약간은 조장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뭐 평양시 무슨 창광 유치원 하면 전국에서 무슨 경연대회 하면 그 창광 유치원이 항상 그 1등을 먹어요. 근데 아마 거기 회령 그 유치원도 뭐 중앙에 올라가서 뭐 좀 석권하고 그런 거 없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보통 북한에서는 이게 어린이 명절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6월 1일이라 해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의 명절이 있고 아동절, 6월 아동절이죠. 6월 6일이라 해서 소년단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우리 여기를 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명절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치원이니까 6월 1일을 맞이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체능 경연 대회를 평양에서 계속 조직을 하거든요. 그럼 각 지방에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시에서 이제 한번 겨루고 그다음 도에서 겨루고 그다음 중앙에 올라가서 겨루고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 해가지고 중앙에 가서 딱 하게 되면 그게 TV에 방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지방 출신이라 해서 뭐 이렇게 뭐 잘 못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정말 애가 어렸을 때부터 뭐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막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얘가 정말 이게 그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이러면 평양에서 해당 그 이제 그 음악 기관들이 얘를 끕니다. 끌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 유명한 북한에서 그 전혜영이랑 전혜영미도 그렇고 다른 이런 음악가들도 보면 지방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와서 북한 뭐 평양 학생소년궁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성 제2고등중학교 뭐 이런 데서 다니면서 음악적인 재능. 근데 돈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누가 됩니까 그걸? 예체능반은 부모님들이 되죠.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그게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 그럼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이 따라야 됩니다. 그럼 예체능반을 유치원에서 보내려면 그때부터 돈이 드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돈이 든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보냅니다. 네, 그래서 보내서 일단은 첫째는 트레이닝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당 교사한테.
왜 똑같은 바이올린 반인데 거기 한 10명이 있는데 이쪽 애를 더 북한에서는 먹은 소가 똥을 넣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해준 것만큼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애들한테 더 잘 가르치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트레이닝 비용이 들어가고 애가 어딜 가려면 이동 비용부터 시작해서 도시락 싸야 되고 선생님 도시락도 싸줘야 되고 그다음 거기 또 이렇게 입상하려면 또 입상 비용이 따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애들이 또 이렇게 옷을 입어야 네. 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예체능을 시킬 수가 없어요. 체육은 그나마 또 괜찮습니다. 스포츠는. 그런데 예술 쪽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평양이나 뭐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과외해서 돈 버는 교수들, 음악대학 맞아요. 교수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아닙니까? 바이올린이니 피아니니 개인 교습해가지고. 네. 그건 장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도 이미 거기서는 뭐 자본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작된 건데 그게 뭐 제도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예체능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뭔가요? 신분 상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예체능을 하면서 본인이 일단 자기 자식이 그러한 끼가 받침이 되어 있으면 예체능 하면서 좀 신분 상승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저는 생각했었을 때는 약간 왜 북한에서 왜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딱딱 계급이 계층이 나눠져 있고 예, 이런 것으로 인한 왜 저는 약간 그 억울했었던 부분이 정말 얘가 나보다 훨씬 공부를 못하는데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가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ABCD 겨우 읽는 애가.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비용은 입학 비용이 있어요. 막 몇천 달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몇천 달러를 댑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봤었을 때는 진짜 기분이 나쁘죠. 지금 북한에서도 그러면 돈이 토대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예. 거의 아마 교체기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예. 김일성 종합대학이자 얘기하셨지만 김일성 종합대학 그냥 저 보통 과는 한 3만 불이면 들어가고 한 네. 5만 불이면 경제학부까지 김정일이 졸업한 경제학부까지 들어간대요. 기부금 입학제가 있는 거죠. 기부 네,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보다 조금 앞서가는 게 북한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네. 기부 음악 저 입학제 그러니까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사실 이게 잘못된 방식인데 이제 설명하신 대로 이게 북한 사회라는 게 어떤 신분 상승이 딱 제도적으로 억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분 제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체능 분야로 재능이 발굴돼서 뜨면 거기는 성분 제약을 받지 않고 뭔가 좀 신분이 올라가고 집안이 좀 좋아지는 이런 것이 결국 예체능에 좀 투자 많이 하고 그런 풍토로 바뀌지 않는가. 그러면 돈이 토대를 대신하고 있다면 토대가 좋은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있겠네요. 토대가 좋은 사람들이요? 네. 아니 글쎄요. 내가 토대가 이렇게 좋은데 나는 왜 김일성대 못 가고 돈 쓴 사람이 가?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토대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약간 좀 저는 약간 이제는 좀 인기가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토대가 좋은데 그냥 밋밋하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좋을 바에는 확실하게 좋아야지. 예. 어중간한 거는 어중간하면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뭐 시장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왜 김정일이나 김정은 뭐 딱 계열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이런 것이 돼야 되지. 뭐 굳이 뭐 차라리 뭐 토대가 안 좋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북한에 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응? 장군님 딱 지나갈 때 딱 그 찰나의 순간, 찰나의 순간 해가지고 왜 열심히 마당을 지금 기념비 쪽을 열심히 쓸었는데 김정일이 지나가다 보니 저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쓸었습니다. 충성심 돼가지고 딱 평양에 거절되고 뭐 조속 승진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좀 토대가 그냥 저는 그거는 이제는 좀 한물이 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토대라는 게 설정된 게 한국전쟁 전 일제시기 항일빨치산이나 뭐 만경대 가문이나 이때 토대가 형성된 건데 이제 그 세대가 한 두세 번 바뀌다 보니까 뭐 최현의 아들 뭐 최용해 뭐 이런 정말 이제 얘기하신 대로 확실한 딱지가 붙지 않으면 이제 출신 성분이 오중간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그 무산자의 노동자 뭐 계급의 사회를 만든다 하면서 해방 직후에 그 무식한 사람들 갖다 다 그냥 살짝 교육시켜서 다 기본 계급을 형성했는데 그 사람들이 DNA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북한도 뭔가 이게 장마당 경제가 들어서면서 돈에 대한 걸 알다 보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머리도 영리하고 또 자식도 영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좀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아마 좀 있다가는 그 출신 성분이 돈에 완전히 밀리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는 제가 있었을 때 왜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북한식 자본가들이 왜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뭔가 이렇게 자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서비스하다 하게 되면 버스를 한 대여섯 대로 운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 정말 막강하거든요. 그럼 집에다가 베이비시터 다 두르고 평양에서 왜 그 돈 많은 여자들은 왜 선글라스 끼고 여기서 여자들은 생머리 탁 휘날리면서 외제차 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들이 보게 되면 뒤에서 남편에서 척 하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미 2008년도 탈북했었을 때 그런 자본가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밋밋하게 토대 좋은 사람하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유치원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용품 사정은 어떻습니까? 학용품은 일절 본인이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것은 다행히 국가에서 좀 지급을 해주는데 종이 재질이 좀 안 좋습니다. 아, 저는 북한 교과서 한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렇게 열악한가? 예, 찢어지고 좀 그나마 네. 유치원 아이들 거는 또 좀 좋은 거를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뭐 가방, 연필, 책 이거는 본인들이 다 충당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자식들을 안 낳고 한 명씩 낳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왜 내 새끼 맨 처음 등원시키는 것이 유치원 교문입니다. 교문이라는 게 첫 관문이 유치원입니다. 그 1년 동안은 부모님들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급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제가 학급이 한 35명 정도 규모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80% 이상이 그 하얀 중국에서 왜 해령은 국경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애들 그 비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질 좋은 그 책, 그다음 그 지우개도 그 맛있는 냄새 나더라고요. 중국 지우개가 향기 나면서 막 먹고 싶을 것 같은 이런 하얀 거 그런 거를 쓰고요. 연필도 딱 중국 거 그리고 연필 깎개도 중국 거로 다 나오고 그 외에 북한에서 필통이라고 하는데 필갑. 중국 필갑 탁 열면 무슨 필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뭐 자석도 달리고 뭐 맞아요. 아, 그림도 있고 막 왔다 갔다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애들이 가방 같은 것도 너나 없이 너 이런 가방 들었니? 내 새끼 더 좋은 거 들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가방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왜 우리 그 여기 애들이 막 울긋불긋한 거 이쁜 거 메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절 본인이 다 자부담. 혹시 유치원고 상급반 애들도 교복이 있나요? 교복은 없나요? 없습니다. 예, 유치원은 교복이 없어요. 그럼 우린 자체로 남한의 유치원들은 다 단체복을 입어서 보면 어느 유치원인지 알잖아요. 아니, 거긴 그런 예,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애들이 프리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가방 들고 다니고 그냥 그러고요. 어느 유치원인가 이런 걸 보려면 그 유치원 교사들을 보면 됩니다. 교사들. 예, 교사들 이렇게 쫙 보고 어느 유치원이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그냥 몸바 입은 애에다 반바지 입은 애에다 그냥 애들 제각각 그냥 제각각 각양각색의 그냥 예, 그럽니다. 아이들은 말 잘 듣습니까? 아이들은요 참 말 잘 들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남한 아이들, 북한 아이들이 그냥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무장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다릅니다. 우리 남한 아이들이 왜 순수하고 투명하고 그렇잖아요. 북한 아이들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북한 아이들이 남한 아이들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의식이 딱 고착화되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딱 그 의식하는 측면이 있어요. 부모님보다 선생님은 더 무서운 사람이고 선생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유치원에 가서는 꼭 수업을 들어야 되고 집에 와서는 숙제 공부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애들이 이렇게 딱 몸에 이렇게 딱 배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막 발개돌이 같은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막 옵니다. 너 선생님한테 말한다? 이러면 애가 또 말 들을 때가 있고요.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가 요즘 이런 짓을 하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그럼 선생님 딱 말 한마디 너 그런 거 할래? 하지마. 이러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애들인데 막 뛰어놀 때는 정말 이쁘고 천진난만하고 하는데 딱 숙제 검열하고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벌도 주고 또 칭찬도 주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이랬을 때는 지금 저는 북한에 있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아 내가 너무 애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목적이 하나였어요. 신문을 쫙 읽어야 되고
하나씩부터 3천까지 암산 더하기 덜기 이거를 저는 무조건 해서 보냈어요 애들을. 그러니까 요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저는 숙제 공부 안 한 것에 대해서 행동주의적인 강화와 벌 이렇게 막 예, 하면서 발개돌이라는 말이 혹시 정 박사님 아시나요? 발개돌이라고 이제 그게 막 그 돌아다니는 말썽꾸러기 그런 아. 뜻입니까? 표준말이죠. 말썽꾸러기도 있고요. 네. 성격이 쾌한 측면도 있고요. 장난이 심한 측면도 있고, 예, 엉뚱한 측면도 있고, 약간 그런 것이 발개돌이라고. 같이, 예, 같이 이렇게. 근데 혹시 저거 상급반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봉투를 갖다 주거나 뭐 고이는 고이는 거요? 네. 예. 그거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좀 많죠.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뭐 봉투 거이는 것보다는 물건. 약간 물질적으로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유치원 교사가 좀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인기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노래와 춤을 다 해야 됩니다. 악기를 달아야 되고 피아노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런 여성으로서의 막 애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애들을 졸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 졸업 선물이 막강합니다. 그 유치원의 경제적인 레벨에 따라 애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레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유치원에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졸업 선물의 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35명의 애들이 매 생일이잖아요.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그럼 차려놓고. 그리고 북한 유치원들도 애들끼리 자기네끼리 그 생일 때는 돌아다니면서 먹습니다. 예,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파벌 같은 것이. 잘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끼리. 오늘 생일인 나 얻어 먹었는데 오늘 내 생일 때는 이런 거 해줘 엄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선생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씩 선물도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있고 졸업할 때는 보통 이제처럼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교사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집갈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건 단위가 다르네요. 단위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이런 거 해줬으니까 올해는 이런 걸 해줍시다.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왜 벽걸이 거울이라 해가지고 쫙 붙는데 이렇게 대거울이 이렇게 이런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받았고 정장을 저희는 계속 입기 때문에 정장 위아래도 받았고요. 안에 속옷부터 시작해서 또 티 이런 것도 또 받았고 또 왜 밖에 쓴 물통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V라든지 큰 가전제품은 못 해주는데 중간급 가는 가전제품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럼 유치원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원아들이? 원아들이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선택이 있고 원래는 선택이 아니죠. 네. 거주 지역의 그 유치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주 지역 유치원 안 가면 여기는 왜 이렇게 그런 조사라고 해가지고 왜 무슨 국회의원들 뭐 이런 거를 무슨 뭐 토론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이 사람 검증할 때는 왜 거주 지역 말고 애를 다른 학교로 국제 학교로 보냈냐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거주 지역은 이 유치원인데 다른 유치원 보내도 됩니다. 예, 그건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택이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아까 유치원끼리 경쟁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유치원끼리 경쟁한다는 것은 일단 꼭 보통 보면 경제적으로 파워가 있는 부모님들이 끌어오면 올수록 그 유치원은 파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유치원에서는 고급 리무진을 딱 들이대는데 여기서는 왜 승리 58호 목탄차 가지고 애들을 치고 온다 이러면 경쟁에서 밀리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이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들도 저희 유치원 교사들은 참 이뻤어요. 네 분 다. 예, 그래서 저희 유치원은 이쁜 교사들이 많은 유치원 이렇게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됐었는데 이쪽 유치원은 교사들 키가 작고 못생기고 이러면 약간 왜 사람이 딱 봤었을 때 좀 멋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은 이게 경쟁하는 측면에 애들을 잘 가르치냐, 어느 유치원에서 전교 1등을 많이 배출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따졌었어요. 네, 그래서 경쟁이 좀. 북한 어린이들 기록 영화나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김일성 선집 같은 거를 막 낭낭하게 외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태양 아래에도 나오고. 네, 맞죠. 예. 예. 그거는 교수 방법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여기서 유치원에서는 제가 좀 가봤더니
막 애들이 뭐 소꿉놀이 한다 하게 되면 교사가 슬그머니 그 소꿉놀이 뭐 애가 되어서 참여를 하거나 슬그머니 빠지고 뭔가 그림을 그린다 하게 되면 무슨 그림이야? 그림에 이름이 있어? 얘는 누구야?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막 상상을 하도록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북한도 그렇게는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대부분 약간 좀 그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이라고 북한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전통적으로 교사가 직접 전달식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북한도 똑같지만. 근데 거기에서 애들 질문도 많이 끌어내긴 하는데 보통 딱 해서 그 숙제 같은 거 아니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야 다 못하면 집에 못 가고 여기까지 딱 암송해야 집에 보내고 약간 좀 스파르타가 주입식이 좀 동반된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암송을 시킵니다. 애들이 신기하게도 암송 잘합니다. 또 스펀지처럼 빨리 쑥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서 암송하고 아까 제가 도록판 사진 36개 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도록판 딱 보고 이 도록판 사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 뭐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원수님입니다. 원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토마토 7개를 하나씩 나눠주십니다. 원수님께서 드실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님께서는 내가 먹는 것보다 친구들이 먹는 것을 보니까 더 마음이 행복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애들 그걸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자연 사파, 풍경 이런 거 보게 되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내려 있는데 얘는 왜 뭐 강물하고 대화하려고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지금 강물하고 물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그 창작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유집어내고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암송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그 세계 동화, 뭐 날아다니는 뱀이 이런 걸 조금은 접할 수 있었어요. 근데 혹시 우리 이 선생님 가르칠 때도 그런 사상 교육 외에 외국의 그 동화나 뭐 이런 거라도 조금 가르치거나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북한 어린이들이? 유치원 때는 없습니다. 학교 들어가게 되면 외국 문학이라 해가지고 뭐 똘수또이 이거 있잖아요. 그 양말과 청춘의 노래, 고리끼와 어머니 이런 거를 배우는데 막심고리끼. 예, 그런 걸 배우는데 유치원 때는 없습니다. 그냥 딱 국내 북한에서 창작된 동화, 전통 유래 동화. 제가 여기 무슨 뭐 한국에 오니까 왜 놀부와 흥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상성이 뭐 이렇게 뭐 안 들어간 이런 동화가 있긴 한데 외국 동화는 전혀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럼 춘향전, 뭐 흥부와 놀부 이런 건 다 배우나요? 심청전. 예, 그런 건 배우는데 네. 유치원 때는 그냥 뭐 교재에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거나 교재에 들어갔었던 것은 토끼동산과 곰동산, 뭐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애들에게 그 약간 뭔가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급 교육 이런 거를 이제 동화를 통해서 하는 거로군요. 그게 계급 교육도 되고 어떠한 상식 같은 것을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나무가 토끼동산, 곰동산은 토끼동산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곰동산은 힘자랑하면서 나무를 빼고 이런데 큰 물이 나니까 나무들이 있어서 큰 물이 안 났는데 곰동산은 큰 물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렇게. 네, 뭐 얘기 들어도 끝이 없는데 북한 유치원의 모든 것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쭉 유치원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교사를 했었던 기억이 나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도 유치원 시절 네, 저도 뭐 옛날 유치원 그런 기분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때보다도 훨씬 그 사상 교육이 많아졌다는 거 참 안타까운 얘기죠. 네, 다음 회차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